네, 삼성전자의 확정 실적 발표에 대해서 저희가 애널리스트와 함께 긴급 진단을 하는 시간 마련을 했습니다. 오늘 이 시간 유한타증권의 백길현 연구위원 모셨습니다.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저 유한타증권 반도체 담당하고 있는 백길현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투자자의 이목이 쏠린 DS 부분, 그러니까 반도체 부문 실적이 예상치인 4조 원대를 하회를 하면서 3조 8,600억 원이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보시는지, 그리고 잠시 후에 10시에 컨퍼런스 콜도 참여를 하실 텐데 어떤 이야기가 주로 나올지 궁금합니다. 네, 10시부터 삼성전자 3분기 실적 발표 컨퍼런스 콜 진행을 앞두고 있습니다. 사실 10월 둘째 주 정도에 이제 잠정 실적 공시를 할 때 저희 시장에서 추정했던 반도체 부분의 영업이익은 4조 원 수준이었고 저는 한 4.2조 원 정도 보고 있었는데요. 실질적으로는 일회성 비용이 조금 더 반영된 것으로 일단 추정을 하고 있고 이러한 일회성 부분이 3분기에만 나오는 것인지 아니면 4분기나 내년 상반기까지도 좀 영향을 받을 수 있는 변수인지에 대해서 이번 컨퍼런스 콜을 통해서 좀 확인을 하고 싶다라는 것이 있습니다. 사실 저희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올해 내년에 계속 고성장이 나올 수 있는 제품은 HBM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동사 같은 경우 올해 이제 연말 지나면서 좀 사업화에 대해서 속도를 내겠다라고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사업의 진척도 또 같이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무엇보다 말씀하신 것처럼 엔비디아향 HBM과 관련해서 납품이라든지 수주라든지 이런 소식이 좀 있었으면 하는 바람인데 여기와 관련해서 엔비디아의 공급망 합류와 관련해서 어떤 코멘트가 나올 수 있을까요? 아니면 어떤 기대감을 가지고 계신가요? 어떻습니까? 네, 사실 엔비디아에 있는 그 메모리 외에 다른 부품 공급망을 좀 살펴보면요. 이제 한 2년 정도 시간이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 GPU에 관련된 밸류체인들의 벤더 이원화 현상들은 좀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사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HBM 같은 경우는 처음 시장에 소개된 제품이고 그래서 세대 전환이 좀 빠르게 나올 거로 보이는데 아무래도 기술력 5위에 있는 회사가 이제 신제품에 대해서 좀 압도적인 점유율을 가져가는 구도는 유지가 될 것으로 보고 있고요. 다른 부품 대비해서 HBM이라고 하는 제품의 기술 장벽이 워낙 높은 것으로 저희는 보고 있기 때문에 기존 업체의 그 독보적인 입지가 좀 계속 강화되지 않을까라는 흐름으로 보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삼성전자에 대한 투자 의견은 어떻게 주시겠습니까? 네, 저희는 일단 그 삼성전자 기준으로 보면 이제 메모리 반도체에서도 이 레거시 반도체 회복 강도에 따라서 좀 방향성이 다르지 않을까라고 기본적으로 보고 있는데요. 사실 시장이 지금 중국 메모리 반도체 즉 로컬 업체 시장 진입 그리고 계절적 비수기의 시즌에 들어가면서 올해 4분기와 1분기에 대해서 좀 우려를 하고 있는 부분들이 많습니다. 사실 다른 이제 글로벌 IT 업체들과 다르게 메모리 같은 경우는 올해 연초부터 부품 가격이 한 5, 60% 이상씩은 오른 상황이기 때문에 고객들이 보유하고 있는 재고 해소를 한두 개 분기 정도 거쳐간다라고 했을 때는 내년 25년도 상반기를 지나면서부터는 다시 가격 상승 모멘텀이 좀 나올 수 있다라고 보고 있고요. 무엇보다도 이 선단 테크 위주로 가져가는 제국 같은 경우는 매우 타이트하게 좀 나올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전자 메모리 반도체 여러 부분에도 좀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 있지 않을까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정부가 반도체 산업 특별 재정을 또 추진을 한다라고 밝혔는데 이 부분이 반도체 산업에 실질적인 긍정적인 영향이 될 수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네, 사실 다른 국가들 대비해서 이제 한국 정부 자체에서 주는 반도체 보조금의 규모 자체가 그렇게 유의미한 거로 아직은 보고 있지는 않습니다. 다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가 가야 될 그 선반 메모리 이 시장 위주로는 그래도 좀 긍정적으로 검토되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런 게 이제 저희 이번 주 반도체 업종에 좀 주가에 좀 영향을 준 것으로 보고 있고요. 향후에 이 규모가 어떤 식으로 늘어날지 그리고 중소형 그 반도체 기업까지 해서 한국의 반도체 이코시스템이 형성되는 그런 부분에 좀 더 유의미한 변화들이 있을지를 좀 주목을 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내년 1월 2일부터 미국이 반도체라든지 AI 그리고 양자 컴퓨팅 분야에 미국 기업의 중국 투자를 제재를 한다라고 밝혔는데 이에 따라서 국내 업체들은 반사 이익을 얻을 수 있을까요? 네, 일단은 앞서 언급드렸던 것처럼 저희가 이제 중국 그 로컬 업체들, 즉 반도체, 즉 그 안에서도 메모리 반도체 업체들의 시장 진입에 대해서 지금 우려를 하고 있는데요.
올해까지 이제 메모리 업체들이 투자를 중국은 상당히 많이 했었습니다. 근데 내년에는 이런 선다테크로 넘어가는 준비를 해야 될 시기인데, 미국 정부의 제재에 의해서 그런 투자가 약간 지연되는 흐름들을 본다고 하면 한국 반도체 기업들은 그 사이에 선다테크 마이그레이션을 빠르게 하면서 시장을 좀 선단 위주로 리드해야 되는 부분들이 필요하다라고 보고 있고요. 전반적으로 이제 시장에 또 들어오려고 하는 그 추가적인 잠재 경쟁사의 성장 속도를 좀 제재시키는 흐름이기 때문에 뭐 한국 반도체에는 긍정적일 수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시장에서 가장 중요하게 보고 있는 것이 다음 주로 다가온 미국의 대선 국면이 되겠습니다. 지금 트럼프 미국 전 대통령의 당선 가능성이 약간 높다라고 점쳐지고 있는 가운데 트럼프 전 대통령 같은 경우에는 뭐 반도체 쪽에 대해서는 지금 뭐 관세보다는 보조금보다는 관세를 또 내야 할 편이다라고 대만과 그리고 우리나라의 반도체 기업을 겨냥하는 듯한 발언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네, 일단 뭐 아직 대선이 좀 남았기 때문에 그 사이에 결론이 어떻게 날지는 좀 봐야 되는 부분이긴 하지만 사실 그런 거와 또 상관없이 그 미국 정부의 중국 반도체 성장 제재하는 모습들은 계속 될 수밖에 없는 부분으로 보고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저희 한국 반도체에는 좀 긍정적으로 영향을 주기는 할 텐데 아무래도 이제 미국 정부가 좀 새롭게 가져가는 카드가 이제 관세 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미 대만 기업들 같은 경우는 이 관세 영향 피하기 위해서 생산 기지를 좀 다변화하는 활동들을 하고 있고 한국 같은 경우는 사실 관세에 대해서 지속적으로 큰 영향이 있을지는 아직은 좀 유의하지 않다라고 보고 있기는 하지만 뭐 정책의 변화에 따라서 추가로 검토는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근데 실질적인 영향보다도 아무래도 대선 전까지에 대해서 이런 반도체 시장의 규제 이런 부분들이 좀 변동성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는 보고 있습니다. 네. 반도체주 전반적으로 보자면 어떤 투자 전략을 주시겠습니까? 네, 사실 지금 2024년도 10월 31일입니다. 그래서 4분기 그리고 올해를 2달밖에 남지 않은 시점인데요. 뭐 이 시즌에는 사실 올해 뭐 4분기 실적이 어떻다 이런 거는 방향성만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2025년도에 대해서 반도체가 어떤 방향으로 나가야 할지 그리고 그 안에서도 어떤 제품들이 좀 잘 팔릴지에 대해서 좀 고민이 필요하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요. 반도체 제품 중에서도 내년에는 올해와 거의 유사한 흐름으로 하이엔드 위주의 디바이스 그리고 AI의 신규 기능을 넣은 디바이스를 위주로만 교체 수요가 좀 발생할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쪽으로 들어가는 선반, 어드밴스드 관련된 뭐 전공정 이런 걸 잘하는 기업들 뭐 대만, TSMC, 한국의 뭐 하이닉스 이런 기업들 위주로 좀 대응을 하자라고 보고 있고요. 사실 세주 기반에서 움직이는 이런 하이닉스 같은 경우는 밑에 있는 소재 업체나 장비 업체들 중에서도 원비나 원시테크 그리고 200단 후반으로 가는 그런 제품 수요에 의해서 수혜받을 수 있는 기업들이 꽤 있습니다. 그래서 더 이원타증권의 자료 통해서도 소개도 드리고 있는데 그런 하이닉스 밸류체인을 좀 주목을 해보자라는 말씀 드리고 있습니다. 네, 오늘도 하이닉스 밸류체인을 중심으로 한 장비주들이 선전하고 있는데 SK 하이닉스에 대해서는 영업이익 상당히 긍정적이었죠. 3분기 7조 원이 넘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메모리 반도체 리더십이 지속적으로 부각되고 있다라면서 목표주가 26만 원까지 주셨는데요. 그렇다면 SK 하이닉스를 탑픽으로 제시를 하고 계신 건지 반도체 내 탑픽은 어떤 종목인가요? 예, 지금 저희 유한타증권 반도체 탑픽은 SK 하이닉스로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사실 이번 3분기에 대해서 또 영업이익을 이미 리뷰를 하셨겠지만 3분기나 4분기에 대해서 계속 좀 눈높이를 높일 수 있는 부분들이 생겨났었습니다. 원래 올해 4분기 전사 영업이익 같은 경우는 하이닉스가 대략 한 7조 원 중후반대 정도로 잡혀 있었는데 이번 실적 발표 후에는 한 8조 원대까지 올라온 상황이고요. 잘 아시는 HBM과 그리고 솔리다임의 QLC, SSD 위주의 수요가 많이 개선이 되는 부분들이 부각이 됐던 것 같습니다. 사실 내년에도 이제 HBM에 투자해놓은 부분들에 대해서 좀 더 위로 볼 수 있는 부분들을 생겨날 수 있을 것 같고요. 이 회사가 이제 내년에는 HBM4로 전환하면서 그 안에서 가져가는 성장성에 대해서도 한 번 더 주목을 해볼 수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하나 추가적으로 첨언을 드리고 싶은 부분들은 올해 연초에 잠깐 나왔었던 키워드긴 하지만 메모리의 파운드리화에 대해서 다시 집중하는 부분들이 발생할 수도 있겠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아시겠지만 12월 마지막 주에서 1월까지는 이제 다시 CES에 대한 모멘텀이 부각이 매해 될 것으로 보실 수 있을 것 같고요. 그 안에서도 메모리가 다양한 종류들, 즉 다시 말하면 뭐 APCAM과 소딘,
새로운 이제 CXL까지 해서 좀 새로운 메모리 반도체의 종류에 대해서 좀 모멘텀이 형성될 수 있을 거다.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도 여전히 국내에서 잘하고 있는 리딩 업체를 좀 한위수로 보고 있다라는 점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반도체 업종 애널리스트와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유한타증권의 백길현 연구위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계속해서 다양한 경제 이슈를 알고 싶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AI 캐스터 권미정이었습니다.